자, 그런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도태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됐습니다. 공천 취소가 됐어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관위에서 도태우 만장일치 공천 유지를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결정을 뒤엎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뒤엎었냐?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났대요. 그럼 그 부적절한 발언이 뭐냐? 문재인과 노무현을 향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중국을 향해서 굴종 외교 정책을 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와해시키는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 도태우 변호사가 얘기한 거예요. 기이한 행동, 죽으면 그만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 노무현을 향해서 뇌물 혐의 정치인 죽음으로 영웅됐다.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부적절한 발언입니까? 이게 부적절한 발언인가요? 저는 오히려 도태우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8대1이라는 그 치열한 경선을 뚫고 후보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도태우 후보가 목소리 내준 거잖아요.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 누구도 내지 않았었던, 국민의힘 정치인 그 누구도 내지 않았었던 목소리를 저렇게 연단에 올라가서 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5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바로 저러한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도태우라는 사람은 진짜 일할 사람이겠구나, 정말 우리를 대변해서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서 8대1이라는 치열한 경선을 뚫고 후보로 당선시켜준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게 부적절하대요. 그래서 도태우 후보를 공천을 취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저는 이 얘기 공감하는데요. 도태우 변호사가, 당시 변호사가 문재인을 향해서, 노무현을 향해서 했던 이 말, 저는 공감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이 말에 공감하시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은 부적절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한테 찍어달라는 얘기 국민의 후보가 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 판단으로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근데 우리는 공감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적절한 생각을 하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한테 저 좀 찍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도태우 변호사와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함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뭐 한 겁니까? 5년 만에 정권 교체한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도태우 변호사의 이러한 발언이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을 향해서, 노무현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지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5년 만에 정권 교체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됐지. 뭐겠어요? 우리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다라는 건요, 도태우 변호사의 저런 발언에 공감을 나타내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공천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런 식이면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의 입장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 있기나 합니까? 만들 수나 있어요? 아니, 문재인 비판했다고, 노무현 비판했다고, 5.18 얘기했다고 그게 부적절하다 라면서 하루 만에 공천을 번복하는 이 모습,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공천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 삼을 거면요, 다 문제 삼아야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은 뭐냐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태우 후보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도태우 후보 한 사람이 공천이 취소됐다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화나는 건 뭐냐면요. 태도예요. 태도. 특히 누구? 국민의힘에 지금 선수로 뛰겠다는 후보들의 태도입니다. 지금 어떤 얘기 들려옵니까? 도태우 때문에 수도권이 민심이 떨어지고 있다.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여쭤볼게요. 정말 도태우 때문에 중도층 이탈하는 겁니까? 정말 도태우 때문에 당신들 지지율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니들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니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아니, 언제까지 남 탓할 거야? 언제까지? 에? 언제까지 남 탓할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과거를 쭉 걸러가 보십시오. 자, 잘 보세요. 윤심 공천하면은 지지율 떨어진다. 용산 공천하면 지지율 떨어진다. 검사 공천하면 지지율 떨어진다. 조중동 언론들이 얼마나 가스라이팅 했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이거 안 했잖아요. 국민의힘 이거 안 했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도태우 변호사를 문제 삼고 있는 그 특정 후보들, 그런 공천 안 했는데 왜 지지율 안 올라가요? 왜 민주당 못 이기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 좌표 찍어가지고 명통백으로 그 난리를 부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총선 진다. 뭐 국민의힘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으로 돌파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지율 올라가야지.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 지지율 올라가야죠. 안 올라가잖아. 네?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도태우 핑계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태우 핑계. 저는 그 부분에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남 탓 계속 할 거면은 언제 이길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총선 국면에 있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부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선거 유세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나한테 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나부터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언행부터 돌아보라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언행은 돌아보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야, 수도권에 표 떨어진다. 그거 도태우 때문이야. 수도권에 표 떨어진다. 이종섭 때문이야. 중도층 이탈한다. 도태우 때문이야. 중도층 이전한다. 이종섭 때문이야. 언제까지 남 탓할 거야? 언제까지?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이거라고요. 도태우 한 사람이 공천을 취소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식으로 남 탓하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는.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제 도태우 나갔습니다. 공천 취소됐어요. 근데 지지율 안 오르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 그럼 지지율 안 올리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통령 당 지지율은 오르는데요, 국민의힘 개별 후보들, 즉 격전지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이후 호남에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정말 잘잘못을 따진다라면 누가 잘못하냐는 거냐고. 지금 도태우 탓하고 이종섭 탓하고 김건희 여사 탓하고 윤석열 정부 탓하는 니들 잘못 아닙니까? 니들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남 탓할 거냐고. 총선이 며칠 남았다고. 자,
시청자 여러분, 저한테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다른 방송에 비해서 한동훈 위원장 안 띄웠죠. 다른 방송과 다르게 저 무조건적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채팅창에 준 PD 조용해라,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조용히 하면 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똘똘 뭉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결집할 수 있습니까? 방법 알려주세요. 방법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조용히 할게요. 네? 저 쥐 죽은 듯이 있겠습니다. 저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결집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서 총선에 압승할 수 있는 방법, 저 궁금합니다. 지금요, 제가 조용히 한다고, 제가 이거 어물쩍 넘어간다라고 지금 채팅창에 쓰시는 이 모든 분들 설득 못합니다. 제가 방송하기 전부터 이미 국민의 당원 게시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둔다고 이 많은 분들의 분노가 가라앉혀지냐고요. 이 많은 분들을 설득할 수 있냐고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자,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요, 아실 거예요. 제가 매일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결집하자고요. 좌파들은 지금 이재명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임에도 불구하고 저 말도 안 되는 정당에 대해서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집하자고요. 근데 그 결집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기가. 근데 그리고 그 계기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라 말씀드렸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만들어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믿음에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후보들이 부합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남 탓하면서 지지율 떨어진다고 목소리 내는 그 수도권 후보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믿음을 부합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도태우 한 사람이 떨어뜨렸다고 이렇게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남 탓할 거냐고. 언제까지. 자신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그 고민해야 할 시간에 왜 자신과 같은 당에 있는, 그것도 8대1이라는 경선을 뚫고 당선, 공천 확정된 특정 후보를 같이 깎아내리는 겁니까? 좌파들이 좌표 찍고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어깨동무 하자고요. 함께 어깨동무해서 우리 정면 돌파하자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키는 것도 누굽니까? 우파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좌파들이 실드 쳐줘요? 좌편향 언론들이 실드 쳐줍니까? 좌편향 언론이 좌표 찍고 들어올 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쏟아낼 때 누가 방어해줬어요? 누가 지켜줬습니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준 겁니다. 그거 이뻐서 지켜준 겁니까? 그거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서 지켜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박하기 때문에 지켜준 겁니다. 왜?
우리는 5년 내내 민주당이 뭘 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문재인은 5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기 위한 절박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함께 목소리 냈던 거예요. 언론들이 우리를 태극기 부대라고 비하할 때도, 우리를 극우라고 비하할 때도, 우리를 틀딱이라고 비하할 때도 우리는요, 그거 다 들으면서 이렇게 정권 교체 이뤘던 거고요. 지금의 국민의힘을 지켜왔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같이 정면 돌파하자고요. 정면 돌파. 그 정면 돌파를 함에 있어서 좌편에 있는 언론들이 또는 메이저 언론들이 특정 후보를 또 공격하면요, 우리가 지켜주겠다고요. 우리가 발벗고 지켜주겠다고요. 도대체 뭐가 무서운 겁니까? 언제까지 좌파들의 프레임에 굴복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조금 가라앉히겠습니다. 조금 가라앉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가져가야 될 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이대로 질 수는 없어요. 우리 이대로 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총선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 길다면 길다는 시간 26일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요? 뭉쳐야죠. 정말 지금 현상이 짜증나고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겠지만, 저도 그러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뭉쳐야 합니다. 네? 뭉쳐야지 우리 총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뭉치면 될까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고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네. 민주당과 이재명이 정권 심판론을 들고 오더라도 그 정권 심판론이 오히려 아니다, 그거 허구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다라는 그 사실과 그 팩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정면 돌파 하자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에 자세하게 방송해드린 겁니다. 자세하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감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호소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이 상황이 화가 나고 분노가 치 일어나도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요,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의 3년, 우리 그것만 좀 생각하자고요. 그것만. 네. 우리 지금은 그것만 생각합시다. 정말 저도 알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노하신다라는 것, 화가 나신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고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아있고, 그 3년이 이룬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그 정책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민주당의 저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를 안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뭉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방법론을 얘기 드렸어요. 어떻게 뭉치면 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뭉치자라는 겁니다. 전국을 걸치며 20차례나 걸린 윤석열 대통령이 각 지역에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함께 목소리 내고요. 우리 함께 설득하자고요. 자,
언론 보도 보니까요. 이거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 잘 나오면요. 여당의 수도권 의석수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난 4번의 총선에서 모두 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4번이나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남 탓하는 수도권 의원들, 수도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국민의힘 지도부, 수도권 의석수 늘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높이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민생 토론회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의 개인기로서 그 지지율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겁니다. 자,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태도 좀 바뀌세요. 태도.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요. 이제는 자신을 되돌아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총선 치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함께 목소리 내십시오. 그것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만이 저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을 또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똘똘 뭉쳐서 투표장에 나가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요. 같은 정당에 있는 후보를 깎아내릴 게 아니라 남 탓할 게 아니라 그럴 시간에 이재명 까세요. 이재명. 어제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만하면 2번을 찍던지 아니면 집에서 쉬랍니다.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을 향해서 집에서 쉬래요. 이거 지켜볼 겁니까? 이런 막말 언제까지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정말 수도권의 위기론이 있다라면, 더 나아가서 정말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라면요, 제발 이제 태도 좀 바꾸십시오. 제가 이 얘기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더 이상 남 탓하지 마세요. 그 남 탓에 정말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남 탓해서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총선 치르세요. 좌파들이 뭐라고 하든 조중동이 어떤 가스라이팅을 하든 개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총선 치르라고요. 그게 저는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고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저의 이러한 방송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감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억지로 뭉치자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비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방법을 찾으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했고요. 그 찾은 방법이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였고요.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그 어떤 방송보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에 눈이 빠져라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방법 제시했어요. 저는 방법 제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내놓은 이 방법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감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분은요, 저와 함께 목소리 계속 내주세요. 국민의힘 후보들 태도 바꿔라. 남 탓 그만해라.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 함께 해라.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 홍보해라. 그리고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요, 생각이 다르신 분대로 활동해 주십시오. 근데 전제 조건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똘똘 뭉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근거와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똘똘 안 뭉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만세 안 부릅니다.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저 이대로 못 집니다. 저 이대로 포기 못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뤄낸 정권 교체인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저들한테 또다시 권력을 내줘서야 되겠습니까? 그 고통 또 당하고 싶습니까? 저는 2번 다시 당하기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포기 안 할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외칠 거예요. 저의 방법대로, 제 생각대로, 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투표장에 나갈 수 있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그 계기, 저는 계속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 나실 거예요. 분노하실 겁니다. 저도 화났는데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래도 분명한 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고 가자고요. 우리가 5년 만에 정권 교체했었던 그 간절함 우리가 한 번 더 떠올려 보자고요. 남은 임기 3년 동안 정말 대한민국 정상화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그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똘똘 뭉쳐봅시다. 그래서 정말 이재명이란 사람이, 문재인이란 사람이, 조국이란 사람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막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만들어 보자고요. 자,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정치인을 안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을 믿어요. 왜냐? 저와 함께 어깨동무 해주셨잖아요. 저와 함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권교체 외쳐주셨잖아요. 저는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얼마나 목소리 냈는지 제 눈과 귀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을 믿진 않지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서로서로에게 조금씩 더 주도록 발맞춰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이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결집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훨씬 더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하자고요. 우리 이겨보자고요. 네. 이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